편년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편년체는 아까 말한 듯이 그 시대로 그러니까 시대가 중심인 역사서지요. 주나라가 호경에 도읍하고 있다가 낙양으로 천도한 것이 동주시대라 그럽니다. 동주시대는 다른 말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자의 춘추가 저서의 춘추를 쓴 시대를 전반기를 춘추시대라고 그러고, 한나라 유양이 쓴 그 전국책이 그 동주시대의 후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동주시대죠. 주나라 시대란 말입니다. 그 주나라가 끝나고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를 춘추전국시대 또는 동주시대라 그러고, 그래서 춘추나 전국책은 시대사를 썼던 책들입니다. 기전체가 개인 인물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제왕들의 일대기를 쓴 것을 제왕본기라 그러고요. 제후들의 일대기를 쓴 것을 제후열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왕본기의 기자와 제후열전의 전자를 붙여서 기전체라 그러는데요. 사마천이 쓴 사기가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개인별로 그렇게 본기와 열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을 미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미화하려다 보면 타인을 좀 깎아내릴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정도전을 미화하려다 보면 정몽주를 깎아내린다든지, 이성계를 미화하려다 보면 최영을 깎아낸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본따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삼하천의 사기는 기원전 1세기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원 후 12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그 삼국사기를 쓰면서 을지문덕은 2쪽 분량을 썼다면 김유신은 20쪽 분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은 이제 고구려 살수대첩을 한 그 유명한 장수고, 김유신은 이제 삼국통일전쟁을 했던 장수인데, 물론 김부식이 김부식 본인이 경주김씨고 신라의 후예라서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을지문덕은 2쪽이기 때문에 전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그 살수대첩 빼놓고는 별로 내용도 없고, 반면에 김유신은 단골 기생적으로 말이 같다고 해서 술 취했을 때 말이 자율 운전하듯이 같다고 그래서 그 말에 목을 벤 그런 별로 우리가 알고 싶지 않는 그런 허접한 이야기까지 같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전체의 한계라고 봅니다. 지금도 역사 해석할 때 정몽주, 정도전 또는 최영, 이성계 또는 장면, 박정희 이런 그 차이가 좀 있는 것도 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사마천은 기원전 1세기에 사기를 썼다고 했고요. 12세기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고, 그 다음 13세기에 그 이런 그 스님인데요.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 쓸 때는 우리가 그 금나라에게 사대할 때였고, 이련이 삼국유사 쓸 때는 원나라에 사대할 때였는데, 김부식은 금나라에 사대할 때였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나 발해 역사 또는 고조선의 역사를 그 만주지방에 있었던 역사를 좀 소홀히 치부한 것 같습니다. 이련이 삼국사를 쓸 때도 고조선의 이야기를 고음이나 무슨 호랑 이야기로 쓰는 걸 보면 그렇게 시원스럽게 다루었지는 않았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한국사의 그 고대 기록들인데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오래된 역사책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인데요. 가장 오래된 것이죠. 근데 김부식은 그 삼국사기에 쓸 때 그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이란 유기 100권과 신집 5권 이문진이 쓴 그것이 있었다고 기록했고, 백제 같으면 고흥의 서기가 있었다고 말했고, 신라도 거칠부에 국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마 김부식 본인은 다 참고를 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것이 전해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김부식의 사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김부식 이후로는 그것을 누가 일부러 없앴는지 아니면 저절로 없앴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김부식의 사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사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의 역사를 되게 김부식 이전의 그 중국의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이렇게 추적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신석기, 구석기 시대 이야기하면 참 재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청동기 시대부터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역사 시대는 청동기부터고요.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이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설 시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문자가 나왔을 때, 지금 요새 문학으로 말하면 시라고 하는 형태, 서정시와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시라고 하는 형태가 처음으로 출현했습니다. 그 시의 형태에서 서정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라고 그러고, 서사시는 이제 수필, 평론, 시곡, 소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요. 역사도 이제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도 이제 시는 서정시는 운문이라고 그러고, 서사시는 산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사철 할 때는 이제 문학은 이제 시라고 그러면은 시, 수필, 평론, 시곡, 그 다음에 그 소설 5가지 장르가 있고, 다른 거는 이제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겠습니다. 서사시는 이제 호머러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고요. 트로이 전쟁을 다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다루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건 이제 그리스와 스파르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서사시는 그 전쟁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이제 그리스와 트로이의 이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오늘날 유럽이라면 트로이는 이제 터키 땅이니까 동서양 전쟁, 페르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운 것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만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싸움이죠.